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애프터 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비기술주 기업 중 최초로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추가로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타가 증강현실 스튜디오인 메타스파크를 폐쇄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새롭게 조달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주식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2%,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6%,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39%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150% 이상 상승한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AI와 기술주 전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중 엔비디아 주가는 2%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연간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애프터 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2024년 3분기 매출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애프터 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블랙을 칩의 생산 문제도 공개되었는데 이는 제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부터 블랙을 칩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생산 문제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AI 붐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AI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비기술주 기업 중 최초로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2024년 들어 28%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18% 상승한 S&P 500 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입니다. 버크셔는 대규모 현금 보유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최근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버핏은 경기나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주식 매각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버핏이 경제나 시장 가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3년 7월 중순 이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약 13% 매도하여 총 5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8월 23일, 26일, 27일에 추가로 9억 8,2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도는 2011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처음 매입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버크셔는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로 남아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이 3주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만 46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기술주를 포함한 11개 산업그룹 중 7개 그룹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3주 만에 처음으로 자금 유출을 기록했으며 에너지주는 5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21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해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객들은 개별 주식에서 자금을 빼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ETF를 구매했으며 특히 기술주 관련 ETF에서 큰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의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은행의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부총재는 경제활동과 물가에 대한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총재의 발언은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화에 대한 상승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금리 인상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증강현실 스튜디오인 메타스파크를 폐쇄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타스파크는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필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스냅챗과 경쟁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메타스파크는 2025년 1월 14일에 폐쇄될 예정이지만 메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R 효과는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이번 결정으로 리소스를 AI와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지금까지 AR과 VR 제품에 약 500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관련 매출은 저조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벤처 캐피탈 회사인 스라이브 캐피탈이 주도하여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 최대 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입니다. 오픈 AI는 지난해 말 860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현재는 챗 GPT를 포함한 AI 제품의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이익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오픈 AI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경쟁자로서 다른 AI 스타트업들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오픈 AI도 애플과 협력하여 새로운 AI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인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간 매출 전망을 유지하고 연간 운영 마진 전망을 3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애프터 마켓에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또한 회사 낸 운영 현금 흐름이 23%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9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14억 3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주당 조정 이익은 2.56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CFO인 에이미 위버는 CFO 및 사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에는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